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장 초반 상승세 보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빠르면 24일부터 방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수산물 관련주, 소금 관련주 일제히 급등세 보였습니다. 또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육계 관련주 또한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실시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뭐 타고 저희 회사 오셨나요? 소카. 아, 네. 소카를 타고 오셨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이미 하셨으니 네. 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산을 딱 챙겨서 출근을 했는데 또 출근길에 비가 오더니 갑자기 또 해가 나더라고요. 출근이 상당히 늦으신가 본데요. 저는 8시에 출근할 때는 쨍쨍했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늦게 출근을 네. 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 날씨를 보니까 너무 이랬다 저랬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이 꼭 우리 시장을 보는 제 마음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또 새로운 테마주가 나오고 이렇게 매일매일 변동성이 좀 있는 장이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뭐 비슷한 비유가 맞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맥심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여준 데 반해서 오늘 오전에 맥심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전장에 관심 깊게 봤었던 건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가 전날 시간외에서 2% 이상 갭을 띄우고 장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부터 맥신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두가 쫓아가기 바쁘셨을 텐데 첫 번째로는 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마니커 FNG, 닭고기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자금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흩어지면서도 어디론가 뭉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엔 뭉치지 못하고 개별주들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후장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바라볼 때 느꼈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과연 맥신 관련주가 주가가 하락하는데 초전도체가 오를 일인가? 이게 맞나?
왜 신성 델타테크가 또 자꾸 움찔움찔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회주의 종목이구나. 투자주의가 아니라 종목 자체가 기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구나.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맥신 관련주들 중에 아모센스 그리고 센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한가에 가 있어야 정상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하한가가 풀렸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매수 주체가 있었으니까 유입이 돼서 하한가의 물량을 걷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오히려 매매하는 스타일 중에 그런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상한가 따라잡는 게 아니라 하한가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하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 상한가의 기대 심리와는 정반대로 이 가격 구간이 적정 주가라는 계산이 필요하고 그 계산에 맞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퍼나 아니면 EPS 등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 이 가격에는 하한가인 게 옳지 않다라는 분석이 필요하실 거고 그 외적으로는 자금이 크셔야 돼요. 큰 자금으로 하한가에 걸려있는 매도량을 전부 다 씹어 먹고 주가를 어느 정도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하한가에서 물량을 체결시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맥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급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하한가에서 물량을 잡고 가지고 가면 이러다가 만약에 시간 내에서 상승을 하고 혹은 내일 시초가에 갭을 띄워서 시작한다면 하한가에서 진입한 물량들이 오히려 익절을 하면서 재차 하한가를 가는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물려있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탈출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만 더 큰 곡소리를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맥신주들을 쳐다봤고요. 그 말이 뭐냐면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원에서 상한가를 가면 13,000원인데 13,000원에서 하한가를 가면 9,10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변동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맥신 관련주들이 장초에 큰 상승을 보여줄 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가를 간다 해도 진입할 수 없는 수요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개별주들의 움직임과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염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금, 인삼과 같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상승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큰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에코프로의 상승을 같이 한번 보셨을 텐데 에코프로의 상승과 에코프로 BM의 상승에 다른 관련주들의 움직임 눈여겨보셔야만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선이 있는데 이 5가지의 선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지지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그리고 황금색 지지저항선, 검은색 지지저항선, 형광색 지지저항선까지 모두 5가지의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핑크색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 되며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땐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매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맞고 부딪히고 주가가 재차 하락하는 구간을 파란색 저항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미 매수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가 되고 자, 3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지지저항선이 있고 4번째, 검은색 지지저항선은 지지와 저항이 언제 어디서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주가의 위치가 검은색보다 아래에 있을 땐 검은색 저항선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분할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보유 물량이 검은색보다 위에 있다면 검은색에서 지지가 될 확률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검은색 지지 저항선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까지 총 5가지 선이 있는데 이 선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중에 요즘에 가장 잘 맞는 트렌드의 방법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분봉과 일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구간이 바뀔 겁니다. 바뀐 상황에서 재차 상승을 한다면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을 높이 올린 이후에 빠지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할 때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캔들의 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캔들의 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봉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은 자리에 양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진입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자리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일봉과 분봉 마찬가지 모두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봉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재차 반등하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개파락하건 아래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종가에서 매수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느냐? 갭이 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요즘 장세 자체가 개별주들로 움직임이 쏠리고 있죠. 그러면 맥신 관련된 혹은 초전도체 관련된 무언가 아직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꿈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 개별주들이 아니라 테마 자체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들이 날뛰게 되면 해당 구간에 포착하고 안착하는 개별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뚜렷할 테마라고 볼 수가 없다면 이 말이 뭐냐면 테마로는 엮여 있지만 다른 관련 테마주들의 상승이 없이 혼자 올라가는 종목들 또한 개별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 자리에 걸리면 우리는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상승시킨 주체가 있을 텐데 그 주체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갭을 띄우는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고 거래량을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날의 윗꼬리를 저항으로 만들고 해당 일정 기간 동안 스윙을 해서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이 가격 구간에서 매물대를 털어내고 가겠다라는 그 심산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방법들 외에도 5가지 선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5가지 선과 빗기둥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수식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릴 건데 이 수식관리자 우리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지금 받아보시죠. 오늘도 수식 이렇게 준비해뒀습니다. 빗기둥과 5가지 지지저항선 만드시려면 이 수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수식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지금 방송하면 카메라로 찰칵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이 수식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짚어주실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시죠. 자, 그러면 장중에 사용할 수 있는 선들 외에 우리는 종가 베팅, 이 막둥이는 형님, 누님들께 종가 베팅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입니까? 종가 베팅 자체가 장중에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종목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오늘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원칙 뭡니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기준봉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봉은 조건이 2가지가 붙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게 기준봉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는 날은 황금색 빗기둥 혹은 형광색 빗기둥이 출현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빅기둥이 나오는 원칙은 세 번째, 기준봉이 나온 이후가 되겠죠. 세 번째로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 주가가 세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상승할 가능성, 이 세 가지 갈래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2봉 내지 3봉 안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의 모양을 포착을 해서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겠죠. 종가 베팅을 하는데 캔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기본적으로 양봉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봉인 경우에도 포착을 할 수는 있지만 양봉이어야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런데 큰 폭으로 증가한 다음에 재차 거래량이 붙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한 번 더 상승시키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량 없이 하락하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 기준봉을 만든 주체가 매수 호가만 받쳐주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투매가 나오겠죠. 투매가 나오는데 아래에 매수 호가가 비어 있다면 아래로 집어 던지는 만큼 큰 폭의 음봉이 나오겠죠. 하지만 매수 호가는 받쳐져 있는데 매도 물량을 매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다면 투매가 나오지 않고 지켜보는 날짜가 바로 이틀 내지 3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틀 내지 3일 안에 양봉이 나온다는 건 결국엔 거래량이 붙지도 않으면서 양봉이 나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가를 누군가가 올렸다. 근데 그 누군가는 기준봉을 만든 누군가일 것이다. 그러면 그 기준봉을 만든 누군가는 이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 물량으로 익절을 해야겠죠. 단기적으로 익절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주가를 상승시켜야 한다라는 대원칙이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갭이 뜨거나 이런 식으로 상한가, 거기에 갭까지 뜨는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가 베팅 때에만 진입할 수 있느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 설명드렸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초에 양봉이었던 종목이 종가 때 음봉으로 변할 가능성도 높고 거래량이 붙으면 안 되는 종목이 오히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그날의 종가와 고가 가격이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르기법에 황금색 빗기둥이 종가가 시작되기 이전의 가격인 3시 20분에 포착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러면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시장가 주문을 넣어서 해당 종목의 종가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의 매매 시간을 장중 동시호가라고 하는데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는 장전 시간외와 장후 시간외와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세 호가씩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 호가씩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는 주문 유형이 지정가로 되어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지정가의 가격으로는 3시 20분에 주가에 매수를 넣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가로 매수를 하면 미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가로 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정가로 주문을 넣으면 왜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실 거예요. 3시 20분에 예를 들어 2,000원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3시 30분에 2,020원에서 종가를 마감을 한다면 우리가 주문 넣었던 2,000원보다 주가가 높은 가격에서 끝나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거셨던 주문은 오히려 세력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겠죠. 왜? 아래 매수 호가가 빵빵해 보이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장가 주문을 통해서 매수를 따라가면 오히려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굴리시는 보유 자금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 노란톡방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가면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해서 주가를 낮추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그 다음 날 올려야 되는데 세력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8시 40분부터 열호가 위에 있는 모든 호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나 큰 자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빨리 매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걸어놓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르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에는 쉽지만 오히려 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실 때 꼭 종가 베팅을 하셔서 진입을 하시고 그 다음날 갭이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다시 올려야 된다는 거. 왜? 기준봉에서 진입한 세력의 자금과 기준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작업을 했었던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선 주가를 언젠가는 올려야 된다는 게 제 토르 기법이 완성되게 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력들이 한 종목을 포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6개월, 진짜 빠르면 6개월,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 해당 종목에서 주가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600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600봉 차트가 601이 아니죠. 왜입니까? 한 1년은 220봉 정도, 220봉이 좀 넘는 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00봉은 보통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께 차트를 표현해드리죠. 그러면 그 차트 안에서 눌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누를 때 매수해서 누른 이 뭡니까? 평균적인 가격의 하락분을 봤을 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보고 우리는 무슨 판단을 합니까? 여기에서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면서 야금야금 매집을 했구나. 매집이 끝나니까 기준봉을 만들었구나. 기준봉을 만들었으면 주가를 올리겠구나. 왜? 매집했던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사고 나니까. 왜? 세력이 긴 기간 동안 작업을 했으면 수익을 봐야겠죠. 그런데 수익을 보지 못하게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이 종목 올리려고 할 때 누군가 진입했네. 근데 그 진입한 물량이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시총 2, 3천억짜리에서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멈춘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아래로는 주가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올린다라는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력들이 매집한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경우는 무엇이냐? 유통 주식수가 작은 종목들만 가능한 거예요. 유통 주식수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주가를 내리기는 쉽겠죠. 던지면 되니까. 근데 던졌을 때 투매가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낼 자본이 없으면 이 종목에서의 작업은 거기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도 손절하기 바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못 올린다면. 그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했었던 구간보다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고 그리고 기준봉을 만드는 이유는 세력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초입 부분이다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매매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바로 토르 기법이고 메가토르 기법은 반대로 주가를 누를 때 어거지로 누를 때 이 정도면은 많이 눌렀는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종목을 포착하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혹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다가 여기에서 기준봉이 나오고 토르 기법의 장대 빗기둥이 출현할 수도 있는 방법이 바로 메가토르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가 베팅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리뷰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노이드인데 딥노이드는 7월 31일 월요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AI 테마 중에 의료 및 일반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늘도 딥노이드가 AI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뇌동맥류 영상 AI 딥뉴로가 혁신 의료기술로 선정이 되었고 병원과의 실증 사업 연내 진행 후 연말부터 매출 발생 예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딥노이드가 병원들에 투입하고 있는 게 올해 말까지 얼마 이상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는
아직까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뉴스가 실효성이 검증되고 그다음에 이 뉴스로 인해서 해당 주식의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매출이 분명히 수반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서는 이 뉴스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산업용 AI 솔루션 디팩토리 역시 연말 매출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다. 뭡니까? 계속적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뉴스들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죠. 왜입니까? 선반영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지금 당장 매출액이 안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해 있다면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세요.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제 상승을 출발하는 시기에 포착이 됐었고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뭐로 올라가는 겁니까?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왜 올라갈까요? 기대 심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대 심리는 곧 뭐가 된다? 주가의 선반영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도 상승을 했다. 오늘도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내일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거래량이 붙었네요. 거래량이 붙었으면 여기에서 딥노이드가 보여줄 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시자면 오늘 갭을 띄워서 내일 갭을 띄워서 음봉을 만들면서 오히려 거래량을 줄일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내일 동일한 가격에서 시작을 해서 전고점까지만 상승을 시키고 주가를 이탈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이 곧 뭐냐면 이 말은 횡보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런데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종가를 전고점보다 높이 끝내면서 그 가격 구간에서 멈춰주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3차 상승을 시작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3차 상승을 시작한다 그러면 27,100원이 아니라 3만 원 라운드 피겨까지 우선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만 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한 이후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자 보시면 여기와 다르죠. 제가 분명히 오색선을 설명을 할 때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을 한 단계 높인 이후에 재차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온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겠지만 내려간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그 다음날 한번 올렸죠. 올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갭을 띄우고 결국에는 음봉이 나왔지만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냈으니까 한 번 더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떻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높이 올렸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했죠. 이탈했을 때 만약에 그 다음날 양봉을 내뿜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면 이 자리에서 바로 3차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주가를 내렸습니다. 내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이탈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엔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지지선으로 안착을 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수 자리는 여기예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썼을 때 오늘 종가가 분명히 또 한 번 파란색 저항선을 높이는 가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다시 한번 4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퐁당퐁당 시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내일 양봉이 나오거나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만들었지만 파란색 저항선보다 위에서 종가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 종가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종가에서 진입을 했는데 내일은 수요일이죠. 목요일 날 한 번 더 이탈한다? 그러면 금요일 날 다시 회복하는 순간 월요일 날 갭이 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제 파란색 저항선이 여러분들께 실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매매 패턴인 거예요. 이 방법에 토르 기법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노란톡방에서밖에 말씀드리지 못한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 이 선들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들만 아셔도 종가 베팅 시간 하루에 10분이 아니라 장중에 하루 왼종일 매매하셔도 행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 계속적으로 뭡니까? 수익이 누적되면
돈이 벌리면 안 피곤해요. 안 힘들어요. 즐겁죠. 그런데 이렇게 즐겁기 위해선 첫 번째, 종가 베팅 먼저 교육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종가 베팅할 수 있는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을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지금부터 선물로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보실게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실시간으로 MTS나 HT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조건 검색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조건 검색기 받으시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즐겁게 신나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리뷰해 주실 게 남았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리뷰 종목은 바로 비츠로셀인데 비츠로셀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계열사가 많습니다. 비츠로 ES, 비츠로 EM, 비츠로 VM, 비츠로 넥스텍, 비츠로 밀텍 등이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쪼개놨느냐.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쪼개놨겠죠. 비츠로셀은 리튬 1차 전지 분야의 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놨을까요?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메꿔야겠죠. 근데 같은 사업을 하다가 같은 테마에서 무너지게 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를 해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52.6억, 전년비 177%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호실적을 바탕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1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눈독 들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신사업 가시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시장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모두 다 보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땐 절대 늦지 않았기 때문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2차 전지는 올라갈 길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화를 한다? 잘한 선택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2차 전지 테마로 이제는 엮일 수 있겠죠. 그리고 6월 22일 날 그리고 8월 11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포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그 다음날 이탈한다면 바로 수복하면서 올라와 줘야만 주가가 재차 상승할 수 있을 텐데 올라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구간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기법의 자리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다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뭘 하겠습니까? 손절해야 된다면 손절해야겠죠. 모두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손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 머문다면 다시 한번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큰 폭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 종목은 영원에서 마감을 했었던 6월 11일 날과 다르게 지금 8월 11일 날 포착된 토르 기법의 자리 깡!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땐 너무나 좋다는 거죠. 왜?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상황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증하듯이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뭡니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건데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뉴스가 나오겠죠.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대충 윤곽이 갑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련된 뉴스를 내기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왜?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정신줄을 놓고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상승을 끝내기 이전에 비츠로셀이 2차 전지 관련주로 인한 테마로 엮여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뉴스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자리가 지금 현재 위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가 베팅한 이후에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 오히려 진입을 희망하신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할 때에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 것이고, 파란색 저항선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전고점인 24,700원을 돌파하는 24,75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고점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더인 이 막둥이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700원을 돌파해서 24,750원부터 위로 매수를 하는데, 매수하는 순간 수급과 거래량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은 단기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본전에서 혹은 약간의 손실 구간에서 손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오히려 여러분들께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고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는 위치가 아니고서는 진입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가격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비츠로셀인데, 비츠로셀은 뉴스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거래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기준봉이 포착이 됐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죠. 그러면 토르 기법으로 종목을 포착한 이후에 뉴스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누군가가 상승시키는 초입 부분에 우리가 매수를 했죠. 그런데 2차 상승을 시키기 위한 발돋움의 자리에서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선 개미들,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가장 좋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왔었던 뉴스여도 상관없어요. 한 번 더 재조명해도 상관없습니다. 미래 시점의 뉴스, 매출액이 나오지 않은 뉴스여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 뉴스에 대한 진위를 확실하게 빠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매수가 수급으로 연결돼서 매수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그 구간이 바로 우리의 매도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공포에 사서 광기에 파는 게 아니라 잔잔할 때 사서 공포 구간을 견뎌내고 광기에서 매도를 하겠죠. 혹은 잔잔할 때 사서 공포 구간에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 구간에서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포착해서 매수해 놓기만 한다라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같이 짜 볼 수 있을 건데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네, 우리 앵커님 그러면 토르 기법에 대해서 앵커님께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제 자료집과 토르 기법에 대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앵커님이 보실 때 이 자료가 정말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오늘도 슬쩍 훔쳐봤습니다. 이 자료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검색식, 수식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방송화면 카메라로 촬영해서 사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이 두 개 다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청자분들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알려드렸었는데요. 과연 최인성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종목들 중 상승률 탑5는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엠텍입니다. 최고가 기준 41.99%로 상승률 1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오파스는 매수가 13,010원 기준으로 34.36% 상승률 보였는데요.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7월 21일 언급해 주신 레이저셀 31.1% 달성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8월 3일 말씀해 주신 퓨처케미 최고가 기준 24.75% 달성하면서 4위에 랭크했고요. 마지막 5위로는 한온시스템 최고가 기준 20.93%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상승률 탑5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일본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오늘의 종목. 중국 단체 관광 허용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적 분할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전문가님, 제가 힌트로 주신 이별을 듣고 생각나는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너무나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안내해 주시죠. 하지마! 하지마! 노래 하지마! 자, VT 볼 텐데요. 하지마 진짜로. 자, 2차 전지 리튬과 화장품 테마로 하지마! 자, 지난 4월에 VTGMP에서 VT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했는데 웃겨요? 하지마! 자, VT는 화장품 그리고 GMP는 필름과 라미네이팅, 리튬 인산철에 관련된 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본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에 진출 의사를 밝혔을 뿐이에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매출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진입한 것도 아니고 의사를 밝힌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무언가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주가로 올라가는 이유가 과연 이 의사 때문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뉴스는 잠깐 접어두도록 하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물적 분할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중국 관련주, 유커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화장품이겠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가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이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한국 화장품이 대장이죠. 그다음 뭡니까? 한국 카본이 부대장주였습니다. 본느, 코스메카 코리아 등이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뉴스를 펼쳐서 보시죠. 지난달 일본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었는데 유커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쯤에 이 뉴스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진출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진출 계획 확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어느 브랜드에 런칭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확정되는 뉴스가 나온다면 해당 모멘텀을 한 번 더 끌고 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기 전에 관련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바닥 저점을 점점 큰 폭으로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갭을 띄우면서 여기까지 이만큼이나 올릴 일인가라는 거죠. 왜? 이 구간은 누가 봐도 박스 구간입니다. 근데 그 박스 구간을 돌파시켰다라는 건 무엇이냐? 한국 화장품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여러분들 상승한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하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 구간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격 구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승했었던 두 번째 상한가 가격이 바로 토르 자리에 걸쳐 있기 때문에 토르 자리를 이탈한다면 뒤도 보지 않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토르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한국 화장품을 지켜보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가의 추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화장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주말간의 유커들의 횡보에 따라 다음 주 혹은 일요일 날 나오는 뉴스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하지만 단기 과열에 걸리지 않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과열에 걸리지 않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유커의 행렬이
여러분들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죠? 유커의 행렬이 점차 많아질 텐데 그러면 화장품 테마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일은 뻔한 겁니다. 매출이 증가할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본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떻습니까? 상승을 했는데 바닥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재차 한 번 더 쌍바닥을 만들고 지지가 됐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코스메카 코리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재차 전고점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할 때 들어오는 수급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또한 매수 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VT를 한번 보겠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디딘 이후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켜주고 있었는데 뻔히 선을 그냥 막 그어도 선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토르 기법이 포착돼서 이미 수익을 많이 먹고 나왔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내려오면서 받쳐진 구간, 상승하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 돌파했는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고점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뭡니까? 내려올 때 지지가 어디에서 되는지를 보고 2차선까지 내려온다면 박스 구간으로 지켜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확대해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박스 구간이 뭔가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판단의 잣대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저항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바닥 지지선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들은 축소해서 봐야 더 크게 우리 눈에 와닿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그어보자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상승은 했는데 이 자리 아닙니다. 상승은 했는데 분명히 상승은 했는데 전고점을 만든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바닥을 만들었고 바닥을 만든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도약의 자리가 끝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가자는 겁니다.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올렸죠. 올린 다음에 주가가 재차 하락을 했는데 오늘 넘겨서 끝낸다는 게 뭡니까? 아까 뭔가랑 비슷하지 않나요? 갭이 뜰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서 갭이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건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도 붙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3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5색 선 중에 오늘은 파란색 선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있는데 파란색 선은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도. 재차 돌파한 다음에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면 뭡니까? 갭이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상승시키고 갭을 띄울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갭이 뜨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VT라는 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련주들은 성화이텍은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고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종목이다. 자, 두 번째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오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주었지만 올려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핑크색 지지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진입할 수 없는 종목이고 MS 오토텍은 조금 다릅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준 상황에 토르 저항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까지 넘어가면서 주가를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할 때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MS 오토텍이라는 거. 자, 그러면 화신 같은 경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아직까지도 자리가 유효해요.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었던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자리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고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려볼 겁니다. 장중에 토르시노 혹은 메가토르시노가 포착이 된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종가 베팅까지 볼 수 있는지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는데 상한가를 갈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 위험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우리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데 상한가를 가면 매수를 못하죠. 그러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이 저한테는 있지만 여러분들께는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채워드릴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미 매수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주도주를 분석해서 제가 기법에 대한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색선에 포함된 종목들을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유 종목들을 분석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수식과 건색기를 드렸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집을 드릴 건데 이 자료집은 64페이지 분량입니다. 기법이 아니더라도 캔들의 모양을 통해서 혹은 매매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드리기 위해서 만든 방법인데 이 방법 또한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마지막을 장식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조건 검색기, 수식, 그리고 자료집까지 모두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방송화면 카메라로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저희가 화면을 통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10분간 진행하는 종가 배팅, 꿀팁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2차 전지, 화장품 테마주인 VT, 물적 분할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주인 화신, 최근 공장 신설에 388억 원을 투자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